첫 번째, 이명박 아들 이시영. 이시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몇 년 전에 좀 상당히 대차게 여러 번 까한 적이 있죠. 여기는 또 김무성 사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김무성 사위가 마약 사건이 있었을 때 이시영도 연관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수차례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추적 60분이 김무성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공소장을 입수를 했는데 당시 마약 사건에는 김우원 사위를 포함해서 대형 병원 원장 아들 CF 감독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소장과 판결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취재 중에 이시영 씨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됐다. 그러면서요. 제작진이 입수한 김우원 사위 공소장에는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17개 주사기와 관련된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거기에 참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시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공소장에서 누군가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이시영과 연관돼 있을 만한 부분을 빼버렸다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거기서 발견됐잖아요. 근데 공소장에는 집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발견됐다는 것이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주사기 3개에서 DNA, 남녀의 DNA가 발견됐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이 중에 이시영과 김무성 사이 앤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딸도 검사해봐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장 아들, 유명 병원장 아들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실명 다 나왔는데요. 뭐 말씀드리자면 네. MB의 아들 이시영이고요. 그렇죠. 김무성 사위 이상균이고요. 미즈메디 노성훈 병원장 아들 노영호고요. 최태민 손자 서현덕이고요. 그렇죠. 여자 가수는 범키 가수 K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CF 감독 배성진이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탤런트는 이태임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실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이죠. 이 3년형도 축소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마약 수사는 4년에서 9년이 관례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정권 차원에서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 김무성 사위가 죄질이요. 2년 반 동안 적발된 것만 15차례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약 기억나시겠지만 백화점이라고 했죠. 온갖 마약들 다 동원된 거. 이래서 양형 기준에 하한선도 못 미치는. 그렇죠. 그 하한선을 이탈해가지고 결국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문제는 김무성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김무성이 뺏어갖고 사위를 봐주게 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였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이시영이 관련된 정황 때문에 그렇죠. MB가 직접 손 썼다. 그렇죠. 이런 의혹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최교일이 MB맨이 매관매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쨌든 MB맨으로서 지검장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까지 이제 영입된 거잖아요. 영전된 거죠, 쉽게 말하면. 최교일이가 큰일한 거죠. 그렇죠. 이게 매관매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교일이 당시에 자기 마약 전문인도 아닌데 이 사건을 도맡아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최교일의 후배 검사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이 사건으로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이명박이 직접 개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시영 부분은 빼버리고 김무성 사위는 말도 안 되게 집행유예로 해버리고 뭐 검찰이 원래 공소 기소라는 게 그런 거잖아. 이 사람한테 죄를 주세요잖아. 근데 법원이 말도 안 되는 집행유예를 내니까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있잖아요. 이것도 항소를 하는 검찰이 이런 식이었다는 거고 그게 검찰의 적폐인 거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세월호 문제 관련한 것도 검찰의 적폐잖아요. 그렇죠. 얼마큼 뿌리 깊은 적폐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롯데월드 인허가 정말 예민한 문제가 터졌는데 청와대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서가 이제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남 비행장 3도 각도 틀기. 실제로 롯데가 이명박에게 어마어마한 로비했다는 정황들이 있어요. 롯데면이 이명박의 측근으로 들어간다든지 서로 간의 인맥 교환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로비가 들어가서 결국엔 롯데가 국방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롯데월드타워 123층짜리인가요? 네, 그것을 세우게 되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비리가 개입돼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천문학적인 비리가 개입됐을 거라고 보고요. 지난 수년 동안 국방부 장성급들이 다 반대해왔고 전문가들이 다 반대해왔습니다. 썩은 군대도 반대를 했던 거를 MB가 했는데요. 저는 이게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했는데 이게 돌이킬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123층을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엄함을
공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허물고 이 관련자 모두 다 처벌해야 된다. 상징적으로 한번 이 적폐로 쌓아 올린 이 적폐의 탑 롯데 123층을 허물면 그거 철거하면서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 에이. 아, 이거 신비의 주장이에요. 예. 그러면서 국가의 공권력의 준엄함을 한번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찬성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다. 아. 그 부분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가능합니다. 신동빈이가 잘못했으니까 봐주세요. 우리 국가에 헌납한다면 모를까. 쉽지 않은 얘기고요. 근데 사실 이 사건에 이 비리 열개는 나왔어요. 근데 이게 관련된 자료가 1000페이지가 넘는데요.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좀 깨놓고 우리들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명박은 롯데로부터 우리의 상상하기엔 어마어마한 커미션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냥 해주는 법이 어디서 우리 몇 년 전에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 이명박이 그냥 해줄 리는 없잖아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런데 그거를 이명박이 결정해서 결국에는 군사 비행장을 불편하게 만드는 국가 세금은 훨씬 더 쓰여지게 만들면서 개인 롯데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줬는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 커미션이 얼마일까인 거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3도 틀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비상시 때 굉장히 위험한 방해물로 롯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염려하는 거는요. 왜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청사라고 해야 되나? 롯데월드 건물을 부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엄청난 특혜나 로비로 비용을 많이 썼을 거고 저는 부실공사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부실공사를. 부실공사가 우려되면요. 건축의 안정성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지하수 문제도 생기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굉장히 섬세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인허가 과정에서 온갖 특혜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거론되지 않고 있는 건교부 산하교죠. 이게 지금 인허가 문제가 건교부가 얼마만큼 특혜를 줬고 얼마나 감시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된다. 수사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사건은 단지 MB 정부의 부정부패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안정성까지 수사가 완료돼야만 국민들이 인정하게 될 거다. 자기들이 정당하게 어떤 입찰을 따낸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정권 핵심 또는 대통령 이런 사람들과 연계를 지어가지고 뭔가를 따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적폐 중에 엄청난 적폐인데 사실 적폐의 시작은 이명박이고요. 그 이명박이 만들어놓은 토대 내에서 박근혜 5년간이 더 썩어버린 사건이고 실제로 이명박은 교묘하게 지금 법을 피해가 있지만 적폐청산의 가장 타겟은 저는 이명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명박 쪽에서는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 마음속에는 5년 동안 박근혜가 이명박을 어떻게 수사할까 했는데 결국은 못한 상태로 끝났거든요. 이명박은 생명이 좀 연장된 측면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국민들한테 이명박을 어떤 식으로든 단죄하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늘이 덮고 있다고 그러잖아.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하게 그런 문건들이 속속 나와. 마치 짠 듯이. 그 문건 있잖아요. 제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공무원이 임기가 끝나면 문건 캐비넷 다 비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비워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했죠. 비리 공무원은 감각적으로 서류를 잘라야 돼. 네? 20개가 넘는 파쇄기를 전부 다 그것도 혈세로 사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 잘랐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렁각시도 아니고. 예, 아니 진짜요. 천사가 내려와서 기록물 보관소에 가서 복사해서 쫙 갖다 놓으셨잖아요.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대통령이에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이 롯데월드 타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좀 한번 잠깐만 복기해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때 성남공항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동편활주로 각도를 7도 정도를 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1조 2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고 롯데월드 타워에 관련돼서 7도를 틀고 1조 2천억의 비용이 들 거다라고 추산하고 건물 높이를 50층으로 제한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명박으로 바꾸면서 이명박은 7도 틀어야 되는 거를 3도만 변경을 하게 해요. 그래서 투입되는 비용이 1조 2천억에서 3천억 원으로 낮춰져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3도로 변경되면서 롯데가 9천억 원을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럼 9천억 원의 돈을 아꼈으면 이명박이 커미션을 얼마나 먹었을까요? 이거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롯데타워는 껌이라고 봅니다. 껌이죠. 네. 왜 그러냐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딱 집권 5년 동안에 롯데가 한 거예요. 인수합병 26건. 그리고 자산은 40조에서 84조원으로 뛰었고요. 계열사 수는 46개에서 79개. 거의 배 이상 몸집을 5년 동안 불렸어요. 요거는 정권의 비호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롯데를 통해서 회계 법인, 중국 법인을 통해서 자금 세탁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이 문제도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 HBC은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내 자금 유출 관련도 이명박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수사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관료주의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장악한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명박이 이 자본가잖아요. 기업가가 대통령이 돼서 전경이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트럼프 같은 새끼지 사실상. 예, 알고 그렇게 보면 아주 된 비슷하지. 거죠. 예, 그래서 자본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시기, 그것이 MB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MB 때 대표적인 자본 권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계기를 마련한 게 바로 롯데고 상징적인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 롯데가. 그랬더니 현대 전투에서 공군은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군의 모든 관련자들이 대부분 다 반대를 했고 지난 15년 동안 반대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MB 주새끼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 국가 뭐 보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다 허물고 롯데월드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롯데월드는 제2 롯데월드 건물은요. 대한민국의 자본들의 상징이에요. 부패한 자본들의 상징, 적폐 자본들의 상징. 그래서 이 수사는 민주주의를 다시 돌리고 국가 권력의 존엄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수사는 굉장히 섬세하게 그다음에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조사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명박의 대학 동창이고요. 그렇죠. 롯데 인허가에 관련돼 있는 인물은 장경작이라는 인물이에요. 맞다. 그때 지금 이제 기억나요. 우리 예. 방송을 한 이야기 있는데 롯데호텔 사장 뭐 이런 거 지내고 그러면서 이명박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고리가 지금 장경작인데 지금 이 사건에도 장경작이 연루돼 있을 거라고 보고 누가 봐도 특혜면 그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불법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요거 롯데에게 이명박이 무엇을 어떻게 취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파게 되면 제대로만 파면요 이명박은 구속시키는 게 맞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이 감옥에 들어가 주는 것이 가장 상징적으로 적폐청산이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곰피디의 적폐입니다. MB는요 강화문에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만해.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법과 원칙으로 해야지. MB는 지금 이 새끼 최근에 그 얼굴 보니까 개고기 많이 처먹어서 얼굴이 기름기 막 흐르던데 이 MB만큼은 상징적으로 공개처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MB가 부정선거로 박근혜를 만들었고요. 박근혜를 만들었던 게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국정원이 동원돼서 박근혜를 맡았던 게 MB 사후 퇴임 이후에 안전성 보장 때문에 이 폐륜적인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정선거 하나만으로도 사형감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초기부터 얘기했던 4대강, 그다음에 국정원 관련 적폐 청산 TF, 그리고 이번에 나온 롯데월드 타워 관련 인허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명박이 측에서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이건 정치보복식으로 과거사들을 지켜하는 거다. 그렇게 몰고 가고 싶겠지. 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만 정의를 독점한다는 오만을 갖고 있다. 에이씨. 이게 지금 몰린 거예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액션이 나오는. 원세훈이 개입을 해서 부정선거에 개입된 거 하나로만도 MB는 공개처형해야 되는데 자유당 때도요. 예? 자유당 때도 부정선거 주범이 사형당했어요. 예? 사형받았다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추방했어요. 그런데 지금 MB가 4대강이요? 아니 롯데도 봐줘. 씨발 4대강 다 봐줘. 이 원세훈과 관련된 청와대발 부정선거 개입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 묶어놓고 공개처형해야만 공권력에 대한 또는 국민 주권에 대한 회복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를 하자 그러면 그 이명박의 친구 장경작이는요.
이명박이 퇴임한 이후에 청계재단에 취업합니다. 오. 그 연결고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제 뭐 부정선거 처벌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갈 부분들이 있어요. 정치 행위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국정원장이 시켰다고 해도 대통령이 시킨 증거가 없다면 처벌하기 좀 힘든데 이런 개인 비리는 오히려 더 정경적을 왜 데리고 갔겠어요. 청계재단으로. 너무나 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휘하에 품으려고 데려갔겠죠. 계속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와의 이명박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갔을지는 모르지만 자기들 그걸 숨겼겠지만 분명히 장경작 같은 인물은 조만간 검찰 포트라인에 설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명박 아들 이시영. 이시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몇 년 전에 좀 상당히 대차게 여러 번 까한 적이 있죠. 여기는 또 김무성 사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김무성 사위가 마약 사건이 있었을 때 이시영도 연관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수차례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추적 60분이 김무성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공소장을 입수를 했는데 당시 마약 사건에는 김우은 사위를 포함해서 대형 병원 원장 아들 CF 감독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소장과 판결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취재 중에 이시영 씨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됐다. 그러면서요. 제작진이 입수한 김우원 사위 공소장에는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17개의 주사기와 관련된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래서 양형 기준에 하한선도 못 미치는 그렇죠. 그 하한선을 이탈해가지고 결국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문제는 김무성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김무성이 빽서갖고 사위를 봐주게 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였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이시영이 관련된 정황 때문에 그렇죠. MB가 직접 손 썼다. 그렇죠. 이런 의혹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최교일이 MB맨이 매관매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쨌든 MB맨으로서 지검장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까지 이제 영입된 거잖아요. 영전된 거죠. 쉽게 말하면. 최교일이가 큰일한 거죠. 그렇죠. 이게 매관매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교일이 당시에 자기 마약 전문인도 아닌데 이 사건을 도맡아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최교일의 후배 검사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이 사건으로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이명박이 직접 개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시영 부분은 빼버리고 김무성 사위는 말도 안 되게 집행유예로 해버리고 뭐 검찰이 원래 공소 기소라는 게 그런 거잖아. 이 사람한테 죄를 주세요잖아. 근데 법원이 말도 안 되는 집행유예를 내니까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있잖아요. 이것도 항소를 하는 검찰이 이런 식이었다는 거고 그게 검찰의 적폐인 거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세월호 문제 관련한 것도 검찰의 적폐잖아요. 그렇죠. 얼마큼 뿌리 깊은 적폐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롯데월드 인허가. 미즈메디 노성훈 병원장 아들 노영호고요. 최태민 손자 서현덕이고요. 그렇죠. 여자 가수는 범키 가수 K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CF 감독 배성진이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탤런트는 이태임이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실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이죠. 이 3년형도 축소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마약 수사는 4년에서 9년이 관례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정권 차원에서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 김무성 사위가 죄 질이요. 2년 반 동안 적발된 것만 15차례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약 기억나시겠지만 백화점이라고 했죠. 온갖 마약들 다 동원된 거. 거기에 참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시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공소장에서 누군가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이시영과 연관돼 있을 만한 부분을 빼버렸다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거기서 발견됐잖아요. 근데 공소장에는 집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발견됐다는 것이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주사기 3개에서 DNA, 남녀의 DNA가 발견됐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이 중에 이시영과 김무성 사이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게 딸도 검사해봐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장 아들, 유명 병원장 아들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실명 다 나왔는데요. 뭐 말씀드리자면 네. MB의 아들 이시영이고요. 그렇죠. 김무성 사위 이상균이고요.